거실에서 울리는 벨소리. 지연이 급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 순간 현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목 뒤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우 도련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현태가 현우 얘기를 할 때 현우의 손이 지연의 허리를 감쌌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가 지연의 귓불을 살짝 건드리자 지연이 작은 신음을 참으려 애썼어요.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응, 오빠 잘 지내고, 아,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금기의 게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5일간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우는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15년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현실이 막막했어요. 형 집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인터폰을 눌렀죠. 5년 만에 만나게 될 형수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멎었어요. 지연이 나타났는데 기억 속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몸매도 더 볼륨감 있게 변했고 눈빛도 깊어졌어요. 현우 씨? 어떻게? 지연도 현우의 변화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남자다워진 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어요. 형수님,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회사를 잘렸거든요. 현우의 솔직한 말에 지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와요. 지연이 먼저 돌아서며 걸어가는 모습을 현우가 뒤따랐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와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성미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지연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현태 오빠는 오늘부터 중국 출장이에요. 5일 동안요. 현우의 목이 말라왔습니다. 5일 동안 이 아름다운 여자와 단둘이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지연이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는 동안 현우는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집에서 입은 편안한 옷차림인데도 몸의 라인이 훤히 드러났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현우가 물었을 때 지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현태 오빠는 집에 와도 일만 해요.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녀의 외로움이 현우에게 전해졌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죠. 지연이 와인을 꺼내오자 현우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지연의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지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현우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현우 씨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요. 완전 남자가 됐어요. 지연의 시선이 현우의 어깨와 가슴 라인을 훑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 갔어요. 그때 갑자기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어머, 정전이에요. 지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서둘러 일어나다가 지연과 부딪혔어요. 순간 지연의 몸이 현우의 가슴에 밀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과 향기가 현우를 흔들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현우가 지연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무서워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현우가 휴대폰 플래시로 양초를 찾아 켰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두 사람의 얼굴이 은은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현우도 촛불 아래 더욱 아름다워진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여기 앉아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현우가 지연 옆에 앉자 그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지연의 부드러운 팔이 현우의 팔에 밀착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우세요? 현우가 물었을 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되면 더 그래요. 지연이 현우에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현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현우는 지연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기가 그의 이성을 흔들었어요. 형수님, 현우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2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지연의 눈동자에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지연의 입술에 시선이 멈췄어요. 현우 씨, 이상해요.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현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혼자 자기 무서워요. 현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현우가 말을 망설이자 지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같이 있어 주실래요? 거실에서요. 지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등을 맞대고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현우 씨, 고마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현우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현우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어요. 현우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지연의 존재감이 너무 강렬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의 넓은 등과 남성적인 체취가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새벽 2시쯤 지연이 뒤척이며 현우에게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도 그녀의 몸이 현우의 등에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현우는 지연의 부드러운 가슴이 자신의 등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의 손이 현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든 척했지만 서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금기적 감정의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자 현우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지연이 여전히 자신을 안고 있는 걸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현우의 목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현우의 피부에 닿았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몸을 돌리자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1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지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묘한 설렘도 섞여 있었어요. 저 먼저 씻을게요. 지연이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끓이며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샤워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 씨, 비누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현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살짝만 열어서 넣어드릴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샤워부스 유리에 비친 지연의 실루엣이었어요.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곡선이 현우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비누 여기 놓을게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지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현우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연이 말했어요. 현우 씨, 수건도 좀 가져다 주실래요? 이번에는 더 대담한 요청이었습니다. 현우는 수건을 들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 샤워부스 문을 살짝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지연의 젖은 어깨와 쇄골을 보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지연이 현우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도발적인 것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가 샤워실을 나오자 온몸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어요. 30분 후 지연이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우 씨 차례예요. 지연이 현우 앞을 지나가며 은근히 몸을 스쳤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목욕 후 향기에 현기증을 느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현우를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식탁에 차려져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지연이 현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욕 가운이 살짝 벌어져 쇄골이 드러났어요. 현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현우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우 씨,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나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부터 제가 평소와 달라진 것 같아서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현우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그래요. 형수님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뒤에서 도와주려고 다가갔어요. 두 사람이 좁은 싱크대 앞에서 부딪혔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지연의 등에 닿았어요. 죄송해요. 현우가 물러서려 했지만 지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라요. 지연이 현우를 의식하면서도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현우도 뒤에서 그녀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아, 지연이 몸을 숙여 접시를 주우려 했지만 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숙이면서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일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스칠 뻔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형수님, 현우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지연이 핑계를 대며 거실로 갔어요. 현우가 따라가자 지연이 소파에 앉아 발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현우가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기요. 지연이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지연의 발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아프세요? 현우의 손길이 지연의 발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좀 더 위쪽도 아파요. 지연의 말에 현우의 손이 종아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현우의 손끝에 닿았어요. 여기도요? 현우가 물었을 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지연의 무릎까지 올라갔어요. 현우 씨. 지연이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우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우가 지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연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공기가 더욱 무거웠어요. 지연이 야채를 썰고 있을 때 현우가 뒤에서 조미료를 건네줬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팔이 지연의 허리를 감쌌어요. 지연이 몸을 돌리자 현우와 완전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cm도 되지 않았어요. 현우 씨. 지연이 현우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현우의 손이 지연의 허리에서 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도 현우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젯밤 일을 의식하며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수님, 어젯밤 일. 현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후회하세요? 지연의 질문에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 대답에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듯이 현우가 지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우가 지연을 부엌 조리대에 앉혔습니다. 지연의 다리 사이에 서서 더 깊은 키스를 나누었어요. 지연의 손이 현우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지연의 목과 어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현태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받아야 해요. 지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받으세요. 현우가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지연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고 있어. 현우가 지연의 목 뒤에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현태가 현우 얘기를 할 때 현우가 지연의 귓불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지연이 작은 신음을 참으려 애썼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의 장난이 계속되자 지연이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언제 돌아와요? 네. 지연이 전화를 끊자마자 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쳤어요? 방금 뭐 한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흥분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요. 현우가 솔직하게 말하자 지연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자신이 먼저 현우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우의 셔츠를 완전히 벗기며 그의 가슴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우리 정말 미쳤나 봐요. 지연이 중얼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거실 소파로 옮겨가며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수와 시동생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현우가 지연의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가슴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지연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현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현우의 손이 지연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연도 현우의 넓은 등을 쓰다듬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침실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현우가 지연 위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동자에 자신이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형수님, 사랑해요. 현우의 고백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금지된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었어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현태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잊혀졌어요.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연인이 된 것이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우가 지연을 품에 안고 깨워줬어요. 일어나세요, 내 사랑. 현우의 달콤한 목소리에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수시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현우야, 우리 어떻게 될까? 지연이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서웠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현우가 지연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도 확신은 없었어요. 오후에 택배가 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연 지연을 보고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신혼부부세요? 보기 좋으시네요. 뒤에서 현우가 나타나 지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네, 맞아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현우의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나서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 같죠? 지연의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이 그를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녔어요. 계산할 때 현우가 지연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완전히 연인 모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이웃을 만났습니다. 지연 씨, 남편분이세요? 이웃의 질문에 지연이 당황했어요. 아, 이분은 시동생이에요. 현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온 후 지연이 불안해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지연을 달랬지만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현관 옆 작은 방으로 숨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지연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혼자 계세요? 아까 같이 계셨던 분은요? 집에 가셨어요. 지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부엌 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접시가 2개 있네요? 지연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재빨리 변명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아, 그건 제가 많이 먹어서요.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어요. 아주머니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소리가 나는데요? 아, 그건 세탁기 소리예요. 지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했습니다. 현우도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 씨, 혹시... 그때 현우가 재치 있게 베란다 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바람 소리네요.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지연이 얼른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거의 들킬 뻔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현우도 불안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지연이 현우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들킬까봐.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이면 형이 돌아와요. 현우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달콤한 시간이 끝나간다는 현실이 슬펐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더욱 간절하게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애절했어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두려워서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태가 오늘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현우와 지연은 마지막 아침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함께 샤워를 하며 서로의 몸을 기억에 새겼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연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그녀를 더 세게 안았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현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다. 오후에 도착한다. 예정보다 빨라진 현태의 도착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연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차분하게 정리하면 돼요. 현우가 지연을 달랬지만 그도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물건들을 게스트룸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정리하다가 지연이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지연의 간절한 부탁에 현우도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조리대에 지연을 앉히고 현우가 그녀를 품었어요. 급하면서도 간절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현우야.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나왔다. 현태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것이었어요. 부엌에서 얽혀있던 현우와 지연이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현태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지연아, 뭐하고? 현태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현우가 지연을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서류 가방이 현태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이게 뭐야? 현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현우가 지연에게서 떨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옷을 급히 추스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 현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우야, 이게 뭐야? 현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형제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현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태는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현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컸어요. 거실로 나간 현태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안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현태의 떨리는 질문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형, 며칠 전부터야. 며칠? 내가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현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현태의 절연 선언에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현실이 다가왔어요. 형, 제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현태가 현우의 가방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 했어요. 형수님, 행복하세요. 현우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5일간의 금기적 사랑이 막을 내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잔혹했어요. 현우가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태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지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달콤한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오빠, 지연이 조심스럽게 현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현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현태가 천천히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가방에 담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회사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현태의 말에 지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오빠 가지 마. 얘기해. 하지만 현태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녀를 만지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얘기?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현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무릎을 꿇고 현태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현태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용서? 내가 내 동생과 잠자리를 가진 걸 용서하라고? 현태의 직설적인 말에 지연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현태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뒤따라가며 매달렸어요. 오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혼자? 넌 이미 혼자가 아니었잖아. 현태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빠, 현우 씨는 어디로 갔을까? 지연의 말에 현태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다시 타올랐어요. 지금도 그 자식 걱정이야? 현태의 고함에 지연이 움찔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현우를 걱정했던 것이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현태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침실에서 지새웠습니다. 현우와 함께했던 5일간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편 현우는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참혹했어요. 휴대폰에는 지연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형을 배신했어.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현우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잔혹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현태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15년을 믿었는데 현태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생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현태를 걱정해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집에서 현태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현태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현태가 회사에 안 나갔다는데 무슨 일이야? 지연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들켜질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현태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현태는 피했어요. 건드리지 마. 현태가 지연을 밀치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문 앞에서 울며 사과했습니다. 오빠, 문 열어줘. 미안해. 하지만 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연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태는 집에 들어와도 지연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현우는 여전히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소문이 완전히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이 지연을 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현태 씨 부인이 시동생과 바람폈다더라. 어머, 정말? 그럼 그렇지. 요즘 자주 같이 다니더라니까.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지연이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현태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현태를 보는 시선이 동정 어린 것으로 바뀌었어요. 현태 씨,
괜찮으세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현태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현태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쉽게 정리될 리 없었어요. 그때 현태의 휴대폰으로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현태가 휴대폰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어요. 현태가 문자를 삭제하고 현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소문 들었다. 정말이야? 어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친정에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 지연아?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준 것이었어요. 현태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준 것이었어요. 엄마, 집에서 나오지 말고 현태한테 잘해. 알겠니? 엄마, 현태가 너무 화났어. 말도 안 해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빌어라. 결국 지연은 어머니의 다그침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현태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보려 했어요. 그날 저녁 현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끝이야. 현태가 처음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혼 서류 받으면 서명해. 며칠이 지나도 현태는 지연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결국 지연이 스스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짐을 싸고 있을 때도 현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택시에 올라탄 지연이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된 것 같았어요. 한편 현우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웃에게서 들었어요. 모든 게 내 탓이야. 현우가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현우의 휴대폰에 지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 씨, 행복하세요. 저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요. 현우가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일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었어요. 현태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현우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5일간의 금기적 사랑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와 지연의 선택,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